책과 함께하는 시간, 국과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군입니다. 오늘은 좀 다소 소프트한 내용의 좀 책을 다뤄볼까 합니다. 책 제목이 위대한 대통령의 위트. 그래서 전 미국 상원 의원이죠. 밥 돌 공화당 당수를 좀 지내기도 했는데, 이분이 쓰신 미국 대통령들의 유머 모음집입니다. 미국식 유머와 한국의 정서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 녹아있는 좀 인생의 정수라던가, 정치적 갈등을 유머로 풀어내는 이런 센스, 한 나라의 정상급에 있었던 이 사람들인 만큼 보통 수완이 아니겠죠. 재미있었던 것들만 좀 추려서 좀 몇 가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정식명이 위대한 대통령의 위트, 아테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김병찬 씨가 옮겼네요. 먼저 저자인 밥돌 씨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은 2차 대전 때의 참전 영웅입니다. 부상을 당했고요. 대학 재학 중에 자원 입대를 한 좀 열혈 청년이었죠. 근데 전쟁 중에 오른쪽 팔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게 거의 장애 수준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평생을 따라다니는 좀 장애 후유증에 시달렸고요. 개인적으로는 출중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대부분 안 그런 게 없지만, 상당한 수완가로도 유명했고, 기본은 좀 법관 출신이죠. 그래서 변호사를 거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하원 의원, 상원 의원을 거친 다음에 결국 공화당 대표를 역임하게 돼요. 정치적 성향은 보수파이긴 하지만 약간 온건한 성향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엔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지도를 얻긴 했는데, 이때 민주당의 좀 경쟁 상대가 역사상 선거에서 가장 막강하다고 생각되는 빌 클린턴. 그래서 무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냥 지는 정도가 아니라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라고 불리우는 여러 가지 공화당 우위주에서도 그냥 완벽하게 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생명이 좀 다하게 되는데, 표를 덜 얻었다고 훌륭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는 성립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분이 남긴 이 책과 그 다음에 좀 정치계의 유머로 유명한 몇 가지 얘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머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대한민국이나 일본, 미국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망언 제조기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입만 열면 망언이 쏟아지는 이 망언 자판기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각 정치 단체들의 좀 주요한 과제인데요. 뭐가 문제인가? 왜 누구는 말을 하면은 청산유수의 아름다운 좀 좋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누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살을 파고들고 헤집고 이렇게 좀 정신적인 데미지를 주는가? 과연 무엇의 문제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좀 교양의 문제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살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나 또는 국가, 이 정부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성향과 이 편협함, 그리고 그 교양 없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 유머가 좀 강했던, 이 유머로 한 세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좀 우리나라도 좀 되돌아보는, 그리고 스스로도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비단 정치계뿐만이 아니라요. 바야흐로 지금 세상은 재미있는 사람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을 채용 시에 좀 우대하는 가산점을 주는 기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이성 간의 이제 애정 전선에서도 재미있는 사람, 유머가 출중한 사람이 이상형이라는 그런 대답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유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자신의 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은 점점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AI 인공지능이 이제 유머에도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검색을 통해서 AI의 유머 한번 쳐보세요. 한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물론 인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지만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몇 안 남은 분야다. 그래서 더더욱 좀 철학이라든가 사고하는 능력, 그다음에 기초 상식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연마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이런 이제 훌륭하고 아주 시기적절한 한마디의 유머는 이 경직된 긴장을 이제 완화시키는 뭐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서로 간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뭐 어설픈 좀 나의 착함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친절보다는 오히려 유쾌한 한마디의 효과가 더 큰 경우도 많죠. 음, 어떤 분야에서건 이제 수십 년 이상 근무해온 사람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계 탑 탤런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뭐 개인바 실력이나 매너, 뭐 성향, 업에 대한 뭐 사명감과 비전, 뭐 대부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인재 대우를 받는 거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물론 제 개인적인 뭐 좀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확실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만날 당시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순간 잊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저는 그 차이점과 이 변별력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한 게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유머는 지위가 높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요. 뭐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미국의 공화당 출신 대통령을 이제 민주당 출신들에 비해서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좀 너무 아메리카 퍼스트의 보수적 색채를 많이 보이는 것도 좀 마땅치 않고요. 이제 시장 경제라는 미명하에 힘에 의한 정책들을 이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뭐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때에 따라서는 좀 강한 거부감까지 드는 이런 좀 아주 센 정책들도 많이 있고요. 어떨 때는 진짜 좀 아나무인일 정도로 자국의 이익을 밀어붙이기에 좀 불편할 때가 많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대통령 중에서 아버지 부시에 이어서 대통령이 된 그 조지 W 부시 아들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 재임 기간이 이제 대한민국은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와 사이가 좋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시기였죠. 이러한 감정은 이제 당시 이제 미국의 대통령한테도 당연히 좀 전달이 됐을 거고요. 아무래도 뭐 좀 이러한 전달된 감정에 의해서 부시 대통령이 이쁘게 보일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 개인한테요. 이제 그랬던 저에게 이 부시 대통령에 관한 이미지를 상당 부분 바꾸게 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라크에서 있었던 부시 대통령 테러 사건 해프닝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이제 여러 내용으로 이라크를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하던 순간이에요. 근데 이때 기자석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무언가를 부시 대통령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처음에는 폭발물인 줄 알았죠. 그래서 경호원이 둘러싸고 뭐 방패가 등장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 한 기자가 신고 있던 신발 두 짝이었다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 이 아랍 문화권에서는 이 다른 이에게 신발을 던지는 것은 이제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예전 미군에 의해서 사담 후세인이 몰락했을 당시에도 이 시민들이 그의 동상을 막 신발로 때렸다고 해요. 뭐 국가의 반역자나 좀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할 때 표현하는 그런 방법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일 테러리스트에 의한 뭐 진짜 폭발물이었으면 뭐 어찌 됐을까요? 만일 부시 대통령이 테러를 당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이제 겨우 전쟁의 상처를 마무리해 가던 이라크는 이제 진정한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당시 해외 토픽에 난 사진을 보면은요. 아주 당당해요. 신발 투척 기자. 그리고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는 이 신발 테러를 당한 부시 대통령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이라크 총리의 모습이 묘한 대비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모욕을 받은 부시 대통령 측 인물들의 인상이 험악해져서 뭔가가 터질 듯한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사람의 신발 사이즈는 270이었습니다. 이라는 부시 대통령의 한마디로 장례는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신발이 자기를 날아오는 그 찰나의 순간에 신발 미리수를 파악했다는 자신의 센스를 이제 유머로 보여준다는 뭐 그런 내용이죠. 이 어찌 보면 굉장히 큰일로 번질 수 있었던 이 외교적인 문제를 조크 한 번으로 마무리한 이 부시 대통령의 이 대처를 보면서 역시 대통령감은 따로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으로서의 성과에 관해서는 이제 잠시 논외로 두고요. 위험한 순간이죠. 전쟁을 끝낸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순간의 기지로 이제 그러한 유머를 활용할 줄 알았던 부시 대통령은 확실히 정상에 설 남자였던 것입니다. 이 촌철살인의 유머에는 여유로움과 자신감 그리고 그 사람의 배짱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시는 확실히 텍사스 카우보이의 피가 흐르는 유쾌한 남자였습니다. 이 단 한 구의 미군 시체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미국이란 나라. 만약에 자국의 대통령이 해외에서 테러로 살해당한다면 이후 그 나라가 어떤 큰 대가를 치를지는 너무도 확연할 것입니다. 이 기자 개인은 이 섣부른 영웅 심리로 한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스타덤에 올랐지만 실제 수많은 자국의 동포, 국민들에게 위험과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머에 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도 지고 싶지 않은 듯 합니다. 이 본인의 별명을 분노 통역사라는 컨셉으로 이제 좀 대통령으로서의 고충과 속마음을 표현한 내용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 기자단과의 공식 만찬에서 이 한때 자신을 시사 프로에서 풍자하여 이슈가 되었던,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좀 씹은 거죠. 이 그 코미디언을 이제 분노 통역사라는 이름으로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대중을 향해서 자신이 부드러운 한마디를 하면은 시원한 속풀이 멘트,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의 속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코미디언의 입을 빌려서 말을 한 것이죠. 시원한 속풀이 멘트를 날려서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대통령으로서의 품위와 채통도 지키는 효과를 톡톡히 거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치인으로서의 능력과 이 지적인 유머를 동시에 보여주는 인간적인 매력 어필과 지지율 상승이라는 부수입도 확실히 챙겼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고 이름에 후세인이 들어있을 정도로 미국 정가에서는 원래 성공하기 힘든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요소를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종종 유머의 소재로 사용하고는 했죠. 참 대단한 나라가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옛날 일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노예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흑인 인종에서 거기다가 탄생지 좀 정치적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생활의 배경이 이제 아랍 문화권이 상당 부분 있었던 흑인의 아랍 문화권 출신의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미국은 확실히 대단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너무 좀 비하하는 것 같지만 그냥 좀 경제 GDP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보다 이 경제 지수는 많이 떨어지죠. 그 나라에서 뭐 이제 이민을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불법으로 취업을 한 이 사람의 후손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한 일 아닌가요? 뭐 아무튼 이제 오바마가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이 지속적인 정치적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이 그의 성장 과정과 과거 등에 관한 아주 이 지저분한 공격들이 많았는데요. 뭐 출생지가 불분명하다, 뭐 이슬람 교도다 등등의 논란이 이제 그것입니다. 오바마는 이런 좀 정적들의 그 주장을 계속 유머로 해결했는데요. 한 자선 행사장에서 오바마는 이 자신에 대한 이런 좀 인종차별적인 비난이 이어지자 연단에 올라서 자신이 사실은 이 슈퍼맨의 고향인 크립톤 행성에서 태어났다는 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사실 자신의 중간 이름은 이 후세인이 아니라 스티브라며 자신이 버락 스티브 오바마라는 사람임을 몇 번이고 강조했습니다. 뼛속까지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스스로를 다른 국가나 정치권의 사람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차라리 우주인으로 해달라는 뭐 그런 뉘앙스의 유머였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유형의 이 유머들은 백악관의 전속 대변인, 이 작가들에 의해서 사전에 만들어진 내용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인재들에게 투자하는 연구비가 상당하다고 전해집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만화 작가나 코미디 프로 등에게 개인적인 지도를 받고 있을 정도였고요. 뭐 이전에 클린턴이나 이 부시 대통령 등도 이 자신들만의 인맥과 방법으로 다양한 준비를 했을 정도입니다. 원래 미국 정계에서는 이 상대방을 모욕해서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막말 비난은 금기 사항입니다. 어느 나라가 안 그렇겠는가마는 미국은 좀 이런 성향이 더욱 심해서요. 특히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의와 매너를 매우 중시합니다. 따라서 거친 표현보다는 적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약점을 감출 수 있는 위트와 유머 전략이 매우 유용했고요. 국민들도 이러한 정치가들에게 환호했습니다. 빌 클린턴을 보면은 좀 잘 알 수 있죠. 매우 많은 인간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탁월한 좀 뭐 외모도 좀 작용했겠지만 이 유머러스한 성격과 그런 멘트들이 그의 호감도와 지지의 원천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유머는 이 국민들이 즐겨서 이야기할 소재를 던져줬고요. 때로는 대통령이 원하는 이 여론을 형성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정치 도구로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뭐 좀 개인적인 좀 얘기인데요. 저는 한때 좀 정치나 외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아니지만 이 롤 모델로 삼았던 정치인이 있었는데 바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에요. 윈스턴 처칠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계의 죄인입니다. 물론 이제 영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였지만 인도에서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이다시피 했던 정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아라든가 뭐 중국, 그다음에 중동, 기타 현재 전 세계 분란의 상당 부분이 영국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 영국에서 해당 정책을 집행했던 이 최고위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윈스턴 처칠이었으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계 전체적으로 매우 악당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정치가로서 보면은 영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뭐 그렇게 좀 표현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정치적 센스나 수완은 좋게 보고 있지만 이 사람이 세계에 끼친 해악에 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아요. 뭐 어쨌든 이 윈스턴 처칠은 이런 스토리와 더불어서 좀 유머의 사례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 상당히 유명한 내용도 있어서 뭐 소개를 할지 좀 망설였어요. 하지만 뭐 아는 내용이면 어떻겠습니까? 뭐 기회 삼아서 한 번 더 웃을 수 있으면 뭐 그 또한 좋은 일이 뭐 아닐까요? 처칠이 이제 야당이었던 노동당의 지속적인 대기업 국유화 요구에 골머리를 앓을 때의 일입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장시간 논쟁하던 중에 잠시 휴식 시간에 화장실에 갔던 처칠. 마침 10,000원이라서
빈자리가 딱 하나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빈칸 바로 옆자리에 조금 전까지 싸웠던 야당의 당수 애틀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칠은 상당히 불편한 마음에 이 줄을 서서 다른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를 본 야당 당수가 한마디를 거들죠. 옆에 빈자리가 있는데 왜 안 오시나요? 내가 그리 불편합니까? 라고 한마디를 하게 되죠. 그러자 처칠은 당신은 뭐든 크고 좋은 것만 보면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소? 라고 큰 소리로 응대했다고 합니다. 시원한 유머 한 번으로 둘은 조금 전까지 앙금을 잊고 크게 웃게 됩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어느 날 처칠이 연설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데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처칠은 마치 만세를 하는 듯한 동작으로 벽에 두 팔을 기댄 채 볼일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한 의원이 이유를 묻자 처칠이 대답합니다. 의사가 무거운 건 들지 말라고 해서. 어느 날 처칠의 비서가 조간신문을 들고 와서 이 신문사를 비난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 날짜 만평에 이제 불독이 개죠. 불독이 이제 씨가 담배를 물고 고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이 사진 저도 좀 많이 봤어요. 이 내용인즉슨 평소 불독을 닮은 얼굴로 유명한 이 처칠을 고집불통이라고 놀린 것이죠. 잠시 물끄러미 신문 그림을 절아보던 처칠이 말했습니다. 그거 기가 막히게 정확하구만. 이보게 벽에 걸린 내 초상화를 떼어버리고 당장 이 그림을 오려붙이도록 하게. 소개를 한 김에 미국 대통령들의 유머를 몇 가지 더 들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촌철살인의 고수였죠. 대통령 임기를 2번 마치고 정계를 은퇴해서 골프 산매경에 빠진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속해 있던 컨트리 클럽에 가게 되었는데 이제 골프를 치고 난 그에게 골프장 사장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백악관을 떠나고 달라진 게 있나요? 그러자 아이젠하워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 골프 실력은 나날이 늘어가는데 골프시합에서 나한테 이기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네. 라고 말이죠.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권력의 속성에 관한 뼈있는 농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받고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걱정 가득한 얼굴로 영부인 낸시 여사가 나타나자 여보, 나 총알 피하는 걸 깜빡 잊었어 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 주치의가 수술 시작을 알려주자 레이건은 여러분은 물론 모두 공화당 당원이겠지요? 라고 물으면서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격 사건에 이은 VIP 수술 집도로 긴장하고 있던 의료진들은 크게 안심하게 되었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에피소드도 하나 있는데요. 이제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난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미국 행정부 정책에 불만이 많고 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다는 말을 소련 측으로부터 전해 들은 레이건 대통령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이건 이전에 소련에 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라며 오늘 때는 레이건 대통령, 당시 한 가게 앞을 지나는데 빵을 사기 위해 너무나도 긴 줄을 기다리느라 지쳐있던 한 남자가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고르바초프를 죽여버리고 말겠어 라고 친구에게 말하며 어디론가 떠나서 레이건 대통령은 크게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잠시 뒤에 돌아온 그 사람, 성공했냐고 묻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나, 그 줄이 이 줄보다 더 길어서 포기했네. 재밌죠?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그야말로 세계에서 파워 넘버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곧 세계 대통령이죠. 여러 견제 장치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원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실행할 수 있는 최고위 권력자입니다. 이러한 힘 있는 사람들도 재미있는 사람, 유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린 잘 알 수 있어요. 결국은 본인을 위한 것이겠지만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성공하거나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유머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속담은 과거에만 통하는 옛날 얘기가 아닌 것이죠. 나의 의지를 확실히 전달하고 그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동시에 최선의 결과를 성취하는 유머,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이 다만 주의할 점은요. 이 유머란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운 좀 유형의 능력이라는 거죠. 어설픈 좀 꽁트 몇 개 외워서 써먹으려 하다가는 핀잔만 듣기 마련입니다. 꾸준히 즐거운 상황을 접하고 유쾌하고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을 좋아하고 저 사람은 저런 표현과 멘트를 좋아한다. 이런 것을 알아내는 관찰력,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완성체가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유머를 기른다는 것은 곧 타인에 대한 선한 행동과도 연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모두가 유머를 삶의 화두로 삼는다면 자연스레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좀 더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말 전성시대입니다. 세게 얘기하고 거칠게 얘기하고 목소리 톤을 높이는 사람을 우리는 달병가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주위를 살펴보면은요, 이런 사람은 실적도 없고요, 당연히 실력도 없고 주위에 민폐만 끼칩니다. 오로지 자신의 명성, 비록 그것이 악한 쪽일지라도 자신의 이익만 올라가고요, 조직에는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분란을 야기하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동조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유머를 통해서 주위에게 좋은 효과를 미칠 것인가, 그 결정은 스스로가 해야 되겠죠? 물론 답은 당연하겠지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